안녕하세요. 최은지원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의 압도적인 장점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은행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다른 분들께서도 거의 이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만 생각한 장점을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농지연금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농지연금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 나가야 될지 막연한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현재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였고 초지 투자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농지연금을 기억해 주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월 300의 안정적인 노후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내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의 영상을 통해서 농지연금과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저만의 노하우를 그리고 실행 단계를 명확히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과 블로그 글과 자료를 참고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어느새 실력이 쌓여있고 자신감에 차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한 노후 대비와 경제적인 자유를 꼭 이루어서 모두가 웃는 행복한 시간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농지연금의 장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장점이라면 사실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농지연금은 다른 연금이나 수익형 부동산보다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농지은행에서 말하는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의 장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 장에서부터 소개할 더 큰 장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연금은 평생 보장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종류 중에 종신형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종신형은 100세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0세 이상까지 살아있는 경우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80세까지 살았을 경우 남아있는 2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절대 손해보지 않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수급 시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농지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농지연금의 장점의 전부라면 저는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높은 수익률입니다. 결론적으로 월 300의 농지연금을 받는데 약 한 1억 2천 정도가 필요로 하는 계산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4%를 기준으로 본다면 월 300을 받기 위해서는 약 한 9억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 4% 쉽지 않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2억 4천 정도의 투자로 월 6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에 따라서 보유 시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 시에 자기 자본금을 추가 대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농지 감정가의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고 공시가격은 연 5% 정도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세웠고, 그리고 20년 동안 보유를 한다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추가로 대출 이자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3%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반값 매입은 토지 경매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지 경매가 처음인 분들은 앞으로 배워가면 됩니다. 토지 경매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의 반값으로 떨어진 농지가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반값 이하로 떨어진 농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물건인 경우 반값 농지가 많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반값 농지도 많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반값 이하로 떨어진 농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물건인 경우 반값 농지가 많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라도 반값 농지도 꽤 있습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값일까요? 그건 바로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고 실제 경작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 중에 농업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와 같이 농업인 자격을 갖추게 되면 반값 농지 충분히 매입할 수 있습니다. 연 5%의 농지 가격 상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는 곳의 농지라면 연 5%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년 보유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운 과정입니다. 너무 길다면 수익률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연금에 비해서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만약에 10년을 보유하게 되면은 약 한 8,600 정도의 투자비로 매달 187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8,600으로 매월 18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저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격이 이미 싼 농지를 담보로 한 연금인데 농지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을까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빠질 때 농지 가격은 5% 내외로 빠집니다.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안정성이 최고인데 수익률도 최고라면 망설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의 깨달음이라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투자비가 작다라는 장점입니다. 취득하는데 목돈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토지 경매에서는 하자가 없는데도 감정가의 반값으로 나와 있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토지는 대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는 평택시에 있는 농지입니다. 감정가 2억 정도 되는데 현재 1억 정도까지 5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입니다. 통지 경매에는 이런 농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이긴 하지만 감정가의 5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 농지를 담보로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좀 받았습니다. 농지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감정가의 50%의 낙찰을 받고 감정가의 70%를 대출을 받는다. 이 순간 자기 자본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저는 과장을 쏟고 싶지는 않지만 수차례 은행과 감정평가기관에 문의를 해봐도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낙찰가가 낮다면 바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그 이후에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낙찰 시점과 소유권 이후 추가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의 자기 자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낙찰 시점에서는 낙찰가의 80%가 대출로 나와서 20%는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약 2천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소유권 이후에는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감정가의 70% 정도의 담보대출이 가 나옵니다. 70%를 전부를 대출로 받는다는 가정으로는 약 4천 정도가 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70%를 전체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연 이자는 3%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천 정도 손에 쥐게 되는 추가 대출로 연 440만 원을 상환한다면 약 한 10년을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자율 3%는 당연히 변동 가능합니다. 향후 금리가 내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정한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후에 이 토지의 감정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한 곳인 평택입니다. 만약 이 농지에 개발 계획까지 수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농지연금의 장점 전해드렸습니다. 높은 수익률과 적은 투자비, 경제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지난 영상에서 농지연금의 장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제가 생각하는 장점 나머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점은 토지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은 매입 후에 팔리는 게 문제다, 안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지연금은 맹지도 가능합니다. 맹지도 받아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토지는 뭐 이상과 같은데, 실제로 뭐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대상 농지의 위치,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거리가 직선 30km 이내이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이거나 동일한 시군구이거나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농지연금을 받을 때 주소를 그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농지연금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농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농지를 담보로 채권 최고이익이 15% 이상이 되는 농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대출이 많은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농지연금의 상품 중에서 수시인출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상품에는 일시적으로 총 연금액의 한 30%의 목돈을 받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건데, 목돈을 받아서 이 채권 최고액을 15% 미만으로 낮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나 불법 건축물이 설치한 농지, 이런 부분은 뭐 법정 지상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분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그 지분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토지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토지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싼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와 함께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분명 이 출구가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역으로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농지연금의 장점 네 번째는 개발 호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입한 농지를 예를 들면 5년, 10년 이렇게 보유를 할 텐데, 보유를 하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는 복리 효과를 누릴 텐데, 그 중간에 개발 호재가 있을 때는 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게 됩니다. 2배, 3배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지연금의 토지는 항상 개발 호재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평택에 있는 농지의 어떤 특정 농지의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시지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1990년도에 약 한 2만 원 정도였던 공시지가가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10배가 뛰어진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2002년 정도부터 2007년 정도 사이에 이 공시지가가 급등합니다. 약 한 2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도
2016년부터 최근까지도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개발 호재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 이런 가격 급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는 국토부에서 발행을 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망 계획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그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100% 되지는 않지만 이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계획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 지역은 당연히 경기도권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까지 조금 넓혀 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 아산과 함께 충청북도의 청주 이 부분까지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충청북도의 북부권에는 굉장히 일자리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 계획이 잡혀져 있고 실제로 당진 같은 곳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은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천안 역시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호재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하고 장기간 보유한다면 충분히 가격 급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지연금용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이 농지들이 가격을 급등하게 되면 저희가 역으로 농지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위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함께 준비를 해서 이런 행복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